토목기사 필기시험을 앞두고 응용역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장이라고 되어 있는 힘의 평형이라는 단원에서는 일단 힘의 합성, 힘의 회전, 흔히 이제 모멘트라고 그러죠. 힘의 합성, 힘의 회전,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평형. 이 평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4개의 소단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힘의 합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니까 힘이 시작하는 점을 작용점이라고 하고, 힘의 화살표의 크기를 이제 힘의 크기라고 하고요.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서 방향이라고 그러죠. 상대적으로 화살표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이 연장한 무한대의 가상에서는 작용선의 개념이라고 하고, 여기서 힘의 3요소 그러면 크기, 방향, 작용점이 3요소고 작용선은 3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회전력, 모멘트를 계산할 때 작용선과의 직각거리로 측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전개해 보면 어떤 특정의 위치에서 이 힘과의 직각거리를 L이라고 해보니까 회전력은 힘의 크기를 P라고 했을 때 힘 곱하기 거리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방향 성분을 갖기 때문에 스칼라냐, 벡터냐 이렇게 가끔씩 묻는 경우가 있다면, 크기만 나타내면 이제 스칼라라고 그러죠. 물리학적 성분으로. 반면에 이제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은 벡터 성분이다라는 내용이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2개의 힘이 있는데 P1과 P2라는 2개의 힘이 있는데 이 힘이 특정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로 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R이라는 걸로요. 그렇다면 이 R은 P1과 P2와 알파의 함수로 나타낼 텐데, P1의 제곱, P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P1, P2 코사인 알파의 형태로 루트값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 이게 시험에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제목은 작용점이 같은 두 힘의 합력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1장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트요. 힘 곱하기 거리의 개념인데,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의 개념이죠. 식외전 성분이면 플러스고요. 반식외전 성분이면 마이너스인데, 이 힘 곱하기 거리에서 이 거리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거리를 어떤 힘이 작용하는 위치라고 해보니까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각각의 힘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합력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같다. 모멘트에 대한 발인용의 정리죠.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영어식 표현으로도 나오고 사람인으로도 출제가 되죠. 발인용의 정리. 합력에 대한 모멘트와 부분적인 힘, 분력에 대한 모멘트 합이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선순위 따지면 합력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발인용의 정리의 위치를 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예제를 통해서 시험 보시기 전에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구종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안정을 이룬다. 스트럭처 에이블이죠. 스테이블, 안정을 이루는 조건이 3가지가 걸려 있죠. 그래서 평형 3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평형 3조건, 수평평형 H는 0,
수직 평형 시그마 V는 0, 모멘트 평형 시그마 M은 0. 이 세 가지의 조건만으로 구조물이 해석 가능한 안정한 구조물을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정.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추가적인 조건 방정식, 뭐 힘 변이 관계식이라든지 온도 변이 관계식이라든지 추가적인 조건 방정식을 더 써서 구조물을 해석하는 것을 부정정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힘의 평형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수평평형, 수직평형, 모멘트평형.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가급적이면 비에 꼬아가지고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전체 20문항을 통틀어서 한 문항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시험을 효율적으로 공부하신다면 그냥 간과하셔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평행에 관련된 내용이요. 자, 부정정차수는 보의 부정정차수, 라멘의 부정정차수, 그다음에 자, 삼각형의 연속 집합체인 트러스 구조의 부정정차수,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합성 구조는 출제가 안 되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이게 라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정정차수를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n이라고 한다면 external number인 외적 차수와 internal number인 내적 차수의 합으로 자, 구분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부정정차수 n이라는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0이 나오면 정정구조로 판정이 되는 거고 0보다 큰 정수가 나오면 부정정구조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숫자가 나면 불안정구조, 외적인 하중을 받았을 때 붕괴가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자, 외적 차수는 리액션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동 지점이죠. 이동 지점은 반력이 1개고요. 회전 지점은요, 반력이 2개고요. 고정 지점, 고정단은 반력이 3개죠. 이런 것들을 몽땅 세서 다 더하신 다음에 평형 조건 3개를 뺀 나머지가 외적 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적 차수는요, 구조물의 이제 연결 상태와 관련이 있죠.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강절점에 비해서 취약한 상태니까 그 힌지의 개수만큼을 빼고, 자, 구조부재 기둥과 기둥에 수평 보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대각 보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라멘 구조에서 자, 기둥과 기둥을 수평으로 양단에 고정시키면 플러스 3 보강인데요. 축방향력 휘모멘트 전단력이 보강이 된다는 얘기죠. 한쪽을 끼워서 보강을 하면 그만큼 취약하게 보강이 됐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3인데 플러스 2가 되고, 양쪽 다 끼워서 보강을 되면 플러스 1 보강이다. 이제 수평 보강에 대한 내용이죠. 자, 대각 보강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이 끼워지면 플러스 2가 되고, 양쪽 다 끼워지면 플러스 1 보강이다. 자, 내적 차수에서 구조물을 관통하는 힌지의 개수를 먼저 찾고요. 수평 보강이 있다면 더해 주시고 대각 보강이 있다면 더해 주는 형태로 부정정 차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의 구성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힘의 합성, 힘의 회전, 모멘트라고 그러죠. 평형 조건을 이용한 부정정 차수. 이게 이제 1장의 단원인데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두 개의 힘을 하나로 합하는 힘의 합성에 대한 내용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에서 힘 곱하기 거리 원리에서 합력에 대한 모멘트가 불력에 대한 모멘트가 같다는 원리가 무엇이냐. 발인형의 정리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평형 조건과 부정정 차수는 거의 같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합력과 발인용의 정리보다 출제 빈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자격시험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